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희한하게 비혼 브이로그가 갑자기 구글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딱히 검색해 본 적이 없는데, 구글이 저를 비혼의 콘텐츠로 인도를 해 주시길래 비혼 관련 브이로그를 몇 편 시청을 해봤거든요. 나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랄까, 좀 비혼의 어두운 이면? 화려한 싱글의 삶,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제목이나 썸네일도 40대 비혼녀의 외로운 삶, 파산 직전의 비혼녀의 삶, 이런 식으로 약간 우울 모드인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과감 없잖아요. 뭐 이게 현실일지 모르겠다. 결혼 장려 영상인가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비혼이랑 비혼주의는 다르거든요. 비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이랑도 비슷한데, 미혼은 잠재적으로 언젠가 결혼할 사람들, 이런 느낌이라면, 비혼은 결혼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비혼주의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영상들은 결혼하지 않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혼주의가 아닌 비혼 혹은 미혼인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혼주의 외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비혼주의로 살려면요, 오히려 1인분 이상을 해야 평타 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약간 현실 도피 개념으로 뭐 집도 비싸고 돈도 없고 뭐 애 키울 능력도 안 되니까 나 결혼 안 할래. 비혼주의로 살 거야. 이러면서 막 벌어둔 거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비혼주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혼자 살 감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막 사회적 분위기에 물들어서 까불다가 나중 가면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도 진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비혼주의로 혼자 살 기질을 갖췄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 비혼주의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실 거라면요, 그것도 이제 30대 중반, 40대 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제 막 20대인데 그걸 미리 결정짓고 살 필요가 없다.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결정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요. 특히나 이런 인연과 관련된 것들은 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운명론 이런 게 먹히는 영역이라서 운명에 맡겨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혼주의로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 내가 과연 결혼 안 하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혼자 살아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특징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자기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이 정형화된 틀이 있거든요. 뭐 아직도 고부 갈등 문제 많고요. 뭐 아닌 분들은 이것도 나름 복을 받으신 거예요. 뭐 요새 결혼 관련 영상들 보면은 댓글로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이 있나요? 뭐 명절에 시댁 스트레스 받는 집이 있나요? 뭐 이런 댓글 많이 보이는데 아직 존재해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제 주변에 기혼자들 많이 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뭐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어보는 문제예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세대 분들이고요. 저희 집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식한테는 딱히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새로 맞이한 식구들한테는 유교 문화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결혼 문화를 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걸 참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부수적인 게 너무 많이 딸려오는 거예요. 뭐 가족 행사, 제사, 명절, 기타 등등 서로의 가족을 막 챙겨야 되고 대소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녀가 아무리 서로 가사를 분담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뭐 육아나 가사노동 이런 건 여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뭐 반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한들 남자 쪽에서 더 책임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요. 뭐 요즘은 육아에 대해서도 남성분들 이 참여 요구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뭐 둘만 좋으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맞고요. 가족과 가족이 엮이는 일이고 책임과 의무가 몇 배가 된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 지고서라도 내 가정을 이루겠다. 그 속에서 내 아이도 낳고 배우자랑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결혼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 전제가 자신이 없고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빨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괜히 남들 한다고 나도 만만하게 보고 했다가 나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질 바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뭐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럴 문제도 아니고요.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만 생각하냐 이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거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건 좀 포기를 하더라도 이 제일 상위 가치가 지켜지니까 삶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외로움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는 폭이 좁아져요. 뭐 이건 기혼이든 비혼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비혼이면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외로움 잘 타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살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젊을 때야 모임도 하고 사람도 자주 보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 사는 자유 이런 게 장점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나이 들면 그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죠. 뭐 제 나이만 해도 친한 사람들 자주 못 봐요. 뭐 1년에 한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것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지, 사람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살면 진짜 병 생깁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외로움이 극복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혼한다고 안 외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외로운 게 싫어서 결혼하셨다가 외로워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는 막 세게 한쪽에 치우친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딱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맨날 외롭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는 사람 1순위예요. 특히 나이 먹고 이런 거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문제 많은 겁니다. 사람이 외로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감정을 자기가 제어하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외로운지 물어봐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혼자 살아도 위험하고 같이 살아도 위험한 부류들이 이 외로운 부류들이에요. 외로움이 심각하면 유혹에 되게 잘 넘어가거든요. 이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분별력이 없고 당장의 외로움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마트 가면 막 쓸데없는 음식도 다 사갖고 들어오잖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 고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옆에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외로움, 고독함 이런 거를 그냥 일상처럼 친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 외로움의 결과는 전혀 다른 막 새로운 결의 이상한 외로움이 언제 어떻게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 무던하게 흘려보내고 그런 감정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아도 평온하고 고요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공간, 자기 시간에 대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 집이라는 공간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먹는다고 치면 혼자 맛있는 거 해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해먹으면 뭐해? 옆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떡볶이 하나 먹어도 그게 의미 있고 행복한 거지.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냐 이런 가치가 더 상위 가치인 거죠. 반대로 이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뭐 누워서 게으름도 부리고 이 자기 공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초에 이런 거는 좀 타고난 기질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도 내 공간에
하루 종일 그 사람이랑 붙어 있으면 슬슬 불편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나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나한테 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그 행복 지수랑 만족도가 남달라요. 뭐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무 좋아. 이 시간 너무 소중해. 이러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그 영역이 막 아이들 용품으로 가득 차고 내 공간이 없다고 느껴지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속상하고 혼자 이 사람만 동떨어진 느낌을 받고 서운하고 그러겠죠.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혼자 지내도 만족도가 높다. 네 번째로, 경제력을 잘 갖춘 사람들이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욕먹으려나?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강제 비혼주의냐, 자발적 비혼주의냐, 이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혼자 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잖아요. 뭐 대충 끼니 때우고 대충 살자. 어차피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이런 생각은요, 이제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늙으면 일단 기혼이든 비혼이든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1인 가구는 그걸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이 먹고 아픈데 병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스스로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돈까지 없어 봐. 더 궁상맞고 서러워지는 거예요. 경제력을 갖춰 놓으면 아파도 내가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게 병원 다니고 간병인도 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 비혼주의랑 관련해서 등장하는 그 논리 있잖아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가족이 있어야지. 가족 있다고 해서 고독사 피해가고 병수발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한창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자주 봤던 게 고독사, 쪽방촌 이런 주제였어요. 그때도 보면 그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 대다수의 분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인데 다 각자의 사정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노후의 삶이라는 게 가족이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8인데 자식도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살아야지 뭐 걔들한테 뭔 책임을 바래요.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너무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식도 복이라고, 나를 너무 잘 케어해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자식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비혼주의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랑 맞지 않는 걸 인정한 사람들. 두 번째로 외로움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에 대해서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네 번째로 경제력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비혼이라는 것도 조건을 갖춰야 삶이 행복해진다. 이 강제 비혼이든 자발적 비혼이든 그냥 결혼이든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뭘 선택을 하실 때는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답이 잘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